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기업 성공 이론이라고 해서 좀 세 개의 책을 묶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뭔가 좀 찜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소개 전에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래갖고 좀 문득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변화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인데, 이게 약간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린 것보다 또 먼저 소개를 시켜 드렸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순서가 좀 뒤바뀐 거죠. 그렇죠. 예, 이분. 예. 3대 경영학자. 누가 그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이분 책을 좀 많이 봤고, 세 사람, 그 3대 경영학자가 어떤 분인지는 뭐,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제일 좀 와닿긴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변화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자기 경영 노트와 함께 어찌 보면 제 인생을 조금, 인생이라보다 직장 생활? 예,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410페이지고 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완독일은 이렇게 됐고, 지금 절판은 아닌데 품절된 걸로 나와요. 지금 교보문고로 봤을 때 절판은 아닌데 이 책도 조금 돼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경영 노트가 자기경영 노트가 잠시만요. 또 PPT가 또 안 먹네. 또 씨. 자기경영 노트가 약간 직장인, 약간 일반적인 직장인에 대한 얘기라면 이 변화 리더의 조건 리더가 누구죠? CEO. CEO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읽기에는 약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뭔가 기획 업무를 한다. 내가 회사를 좀 이해를 해야겠다. 내가 CEO 측근에서 일을 한다. 회사에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두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팀장 이상의 직책제를 하겠다. 회사에서 내가 임원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두시길 좀 음,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업이 왜 변화를 왜 해야 되죠? 기업이 제가 얘기했죠. Y성 기술에서도 나오고 수익지대에서도 나오고 지난 시간 기업의 성장 이론에서 기업의 숙명은 성장입니다. 이게 숙명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를 해야 돼요. 이 변화를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뭐죠? 이게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는 결국 왜 하는 거죠? 성장하기 위한 거예요. 기업의 성장을 누가 맡고 있죠? 리더가 맡고 있고 CEO가 맡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변화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에게 있어서 변화라는 건 결국엔 성장이에요. 그 기업은 왜 변화를 왜 해야 될까요? 사회가 변하니까. 고객이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20대, 30대 타겟으로 하던 물건을 팔던 회사가 이분들이 에이징이 된단 말이에요. 에이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책 소개를 잠깐 하고 지인 소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피터 드러커. 기숙사회 도래. 기숙근로자의 역할. 이게 뭐죠? 자기경영 노트죠. 제 회사 생활의 근간을 이루게 해준 책, 자기경영 노트.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예,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애널리스트 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컨설트를 하고 강의를 하시면서 GE, 그죠?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 여러 가지 세계적 기업 컨설팅을 하셨죠. 그리고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내세요. 그게 약간 경영학의 바이블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분이 준 이 인스트럭션, 가이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파악을 하신 거죠. 예. 시대가 변하고 AI가 나오고 무슨 신기술이 나오지만 결국 그걸 관통하는 시대가 변하고 막 변한단 말이에요.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변화들 속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 기업의 성장.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CEO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변화 속에서 리스크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그 옛날에 정립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데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르쳤고 여러 가지 재단들 만드시죠. 생각 이미 2005 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미 이제 96 세. 아 예 좀 오래 장수하셨죠. 여전히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여전히 회자되고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변화 리더의 조건. 여기는 안 나왔네요. 전 자기경영 노트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래서 이 책이 410 페이지예요. 조금 분량이 조금 됩니다. 이런 책은 아니지만 기업의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요. 미국 책의 흔한 전개 방식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케이스를. 어느 기업이 어쨌다. 어느 기업이 이분이 이제 컨설턴트니까 이런 기업들을 사례로 많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관통하는 원리가 뭐뭐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라고 적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미국 책이 요런 케이스로 많이 가죠. 그래서 분량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경영의 본질이 뭔가, 경영의 과제는 뭐고, 책임, 경영의 기초 지식 이런 거 봐두시면 좋죠. 이게 리더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경영, 기본적인 걸 알려주세요. 자기경영 노트가 질식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성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면 이걸 리더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 변화 리더의 조건이잖아요. 조건. 이 리더의 조건이 이게 변화 리더라는 게 기업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려면 기업은 변화를 해야 돼. 그럼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서의 요건 소양은 뭐냐? 이게 이거라는 거죠. 변화 리더의 조건이라는 이 심플한 책 제목인데 굉장히 담고 있는 함의는 높죠. 예, 그리고 기업가 정신, 패러다임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리더는 변화를 주도하고 계획하라. 솔직히 주도까지는 힘들고 주도를 할 수 있는 리더는 진짜 탁월한 리더죠. 변화를 주도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는 몇몇 분들이 계시긴 했죠. 예, 그런 분들이 몇몇 계시긴 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자기경영 노트를 봤죠. 자기경영 노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식근로자 역할에 대해 평가내는 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기업, 그래서 요 중에서 내용이 좀 많은데, 저는 기업 챕터 5, 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죠? 기업의 성공 이론을 얘기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상기시켜 드리면,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의 성공 피라미드. 이걸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 3개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 성공 이론. 근데 여기서 아니고 기업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기업 문화. 어찌 보면 여기는 이거예요. 이거 기업 요 파트예요.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가 이게 한 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고 나서 아차차 싶은 게 이 기업 문화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고 어떤 이직을 하거나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할 때 그 기업 문화 많이 하잖아요. 이 기업 문화라는 말이 되게 쉬운 말처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에선. 예. 막 특히 창업자가 있는 기업이라거나 되게 역사가 깊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케아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뭐 영국의 유명한 기업들, 그럼 글로벌 기업들은 오래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근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이 이 기업 문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업 문화를 쭉 지켜내는 기업들도 있는데 많이 안 그러죠. 왜냐면 전문 경영인이 3년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예. 경력자의 전문 경영인들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기업의 기업 문화들을 경험을 하셨겠죠. 그 새로운 이 회사의 그 기업 문화를 빨리 흡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업 문화라는 게 원칙은 이거 해야 되는데 문화는 뭐죠? 체득이 된 거예요. 경영자와 함께 이 회사 안에 구성원들이
문화라는 건 체득이 돼서 자연스럽게 행동에 녹아져 있는 걸 기업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요즘 막 이 기업 문화 강요하면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기업 문화랑 본인이랑 잘 맞는지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업 성공 원리에는 요게 필요한데, 그럼 이 책에서 원하는 건 뭐냐? 기업 문화를 어떻게 구축하냐? 기업 문화랑 여기서 비슷한 말이 기업 이론이에요. 기업 이론. 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요거보다 요걸 좀 먼저 선결을 해야 돼요. 이걸 먼저 맞추고 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기업 성공으로 가야 된다.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소개를 시켰어야 되는데, 요걸, 그래서 요 부분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기업 문화, 기업 이론, 요 파트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 들어보면, 비유를 좀 해볼게요. 누구나 다 건강을 원하죠. 건강하길 원해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 맛있는 거 먹고, 많이 수면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건강을 해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고 건강한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식이요법이. 그래서 기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나 뭐죠? 성장을 꿈꾸죠. 성장을 꿈꾸고, 성장 전략을 짜고, 전략 기획을 짜고, 경영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성장을 못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게 누구의 요건이죠? 경영자, 리더의 요건입니다.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 말하는 이 습관이라는 거, 개인에게 있어서 이 습관은 기업에게 있어서 뭐죠? 기업의 문화죠. 기업의 문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론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성공을 이끄는 대전제. 아까 얘기했죠? 기업의 성공 이론 뭐라고 그랬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고, 하드웨어의 조직 구성 전략이라고 했죠. 이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로 조직, 기업 문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기업 성공의 대전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 문화 어떻게 만드냐? 가령 이 기업 문화라는 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이 환경이라는 건 뭐냐? 시장. 현재 우리의 시장이 어때? 그리고 그 시장에 우리의 고객. 여기로 출발해야 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명. 지금 우리의 시장과 고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객, 우리의 시장을 타겟하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 미션. 이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역량, 실력, 강점을 갖춰야 돼. 그래서 뭐죠? 이렇게 온라인 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그런 애를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고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기업 성공 이론에 앞서서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기업 이론이 나오는 건데 이게 유사한 말로 뭐냐? 기업, 위전 또는 문화. 이게 엄연히 말하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걸 다 포괄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으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왜? 해오던 대로 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계속 수익성 좋은데 근데 얘기했죠. Y성 기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요.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엄청난 글로벌 기업도 갑자기 10년 새에 망한 애들도 있잖아요. 노키아라든지 몇몇 애들, 그런 애들, 모토로라라든지. 갑자기 꼬꾸라지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리테일 시장, 국내 리테일 시장만 봐요. 국내 넘버원, 그 국내 리테일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롯데, 엘사, 롯데. 지금 어떻게 됐죠? 풍도가 바뀌었죠. 예, 풍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쿠팡이
지금 국내 리테일에 들어와 온 게 20년? 몇 년 안 돼요. 물론 그 전까지 토탈로 연도로 치면 그런데 그 흑자 전환하고 대세감을 잡은 게 몇 년이 안 돼요. 예, 진짜로. 그 오랜 시간 적자 구조, 물류, 그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참고 기다린 거죠. 그러면은 그 대기업, 재계수, 신세계도 그렇고, 재계설, 그 막 12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이걸 냅둔 거죠, 이게.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누적적으로 시간이 10년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뒤집혀져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봐야 된다. 이게 뒤에서 또 나와요. 한 번 만들어진 기업 문화, 기업 이론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변경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경영 컨셉 수익지대랑도 연결이 돼요. 수익지대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시장과 고객을 최소 3년에서 5년을 리스캐닝 하라는 거죠. 이것도 변화예요, 변화. 이게 또 뭐랑 연결되죠? 와해성 기술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업의 경영 컨셉이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기업의 성장이죠. 기업의 변화죠. 이게 다 뭐 와해성 기술, 수익 기대, 지금 말씀드리는 변화 리더의 조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초우량 기업의 조건, 굿트 그레이트, 성과 내는 8가지 습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이클 포터는 누가, 짐 콜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관점과 그게 좀 디테일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기업 이론, 이게 기업의 비전과 조직 문화를 말하고 이게 기업 성공으로 내기 위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업 문화, 소프트웨어적인 거. 여기서 이제 조직도 나오고 조직 구성 전략도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잘못된 가정은 경쟁력 상실을 초래합니다. 이거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얘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 가정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기업이 막 모두가. 근데 방향이 딴 데야.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프스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대륙으로 간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방향을 잡기 때문에. 기업이 직면하는 모든 위기의 원인은 잘못 수행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 이론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제가 있는 회사도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좀 불안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까지 4번인가 5번에 이직을 했는데 그동안 지나왔던 회사들을 보면 뭐 기존에 잘하던 거 하고 신사업 한대요. 네, 신규 사업 한데 이게 안 됐어. 근데 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준비가 부족하거나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고객과 너무 맞지 않았거나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였어요.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 뭐 IT, AI 뭐 막 펀드를 하단 말이에요. 막 뭐 몇 조 원을 예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하명.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AI라는 시장, 신사업이라는 시장, 스마트폰이라는 시장,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안 서 있고, 그냥 여기에 남들이 가나보다 하니까, 음? 생활건강, 뭐, 막 그런 거 뜨나보다 신성장이다 하니까, 괜히 그냥, 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돼 있지 않고, 과연 우리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예. 또 처음부터 또 열을 많이 내고 있네요.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영국의 M&S, 막스 앤 스펜서 케이스인데요. 얘가 원래는 패션 기업이에요. 예,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 업체죠. 영국 대표하면 테스코 있죠, 테스코. 테스코. 얘가 원래 패션인데 얘가 리테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23년 기준으로 119억 파운드래요. 9.6%.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23년 코로나 때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23, 24인데 22조. 매출 22조죠. 이익액은 8,800억이에요. 예, 아직 높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스를 한다는 거예요. 매스. 예. 근데 22조 원 하고 매장 1,470개, 영국을 대표하는 이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대전 이후 기업 이론을 올바른 발전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소매업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했는데 지금 1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인지는. 왜 테스코랑 왜냐면 이게 소매업이라고 하면 리테일도 있고 패션도 있고 리테일 플러스 패션 통틀면 얘가 1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리테일만 따로 빼면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테스코일 수도 있고 뭐 옷가도도 있고 뭐 하니까. 근데 요거는 좀 다시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래도 영국을 대표하는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 그 기업 이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이론을 어떻게 정립했냐? 환경 가전을 했다고 그랬죠. 사명 과정, 핵심 역량.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잘 아는 거 생산업자가 판매업자라고. 왜? 실제로 생산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건 누구죠? 리테일러들이라는 거예요. MOT라 그러거든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 고객의 접점에 있는 애들. 물류는 지금 뭐라고 그러죠?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쿠팡맨 분들, 그 물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걸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그래요. 또 MOT라고 그러고 판매업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리테일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객의 어떤 생생한 접점에 있다는 걸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네가 리테일러가 되겠다고, 소매업이 되겠다고. 그럼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소득층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소매업을 하겠다. 이거 매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20대, 40대 여성으로 가겠다. 우리는 뭐 상위 10%의 고소득으로 가겠다. 아니에요. 우리 매스로 가겠다. 그러니까 영국 전체를 대면 소매업을 가겠다고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거기에 따라서 판매 상품을 식별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능력.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기서 키워드 하나 봐보세요. 핵심 역량에서. 이겁니다. 이거.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게 이 한 키워드예요. 이걸 주저리 저렇게 써놨는데 결국 상품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거는 리테일 소매업에 딱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그리고 이거 개발하는 능력, MD를 강화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앤 스펜서가 상품이 강합니다. 코스트코가 왜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상품이 달라요. 월마트랑 코스트코랑 달라요. 코스트코는 왜 회원제로 돈을 받을 수 있죠? 월마트 가면 공짜로 들어가서 그 더 많은 물건을 할 수 있는데 왜 코스트코는 돈을 받아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죠?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품이 다르니까. 상품이. 음. 그래서 요걸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가정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죠. 16년 때는 16조였던 거죠. 지금 뭐죠? 22조, 6조 원이 더 시장 점유율 1위로 하겠다는 거죠.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업 이론을 해서 소매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 그래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이걸 강력하게 이제 성립을 한 거죠. 예. 그 기업 이론이나 이런 거 보면 지난 시간에도 기업 성공 이론 봐도 알겠지만 너무나 뻔한 말이에요. 뭐 비법, 전략 이럴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막 경영학자라고 막 피터 드러커, 짐 콜린스 이런 분들이 책 내는 거 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다야?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그걸 해내는 게 실력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걸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정리를 했고 그거를 진짜 집요하게 실행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막 계획은 거창해. 나 서울대 갈 거야. 뭐, 근데 실제로 서울대 가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고 앉아 있고 공부를 하냐는 거죠. 기업도 똑같아요. 엄청난 뭐 비법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왜 기업 이론이 중요한가? 여기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이론은 기업의 실패다. 열심히 해도 뭐예요? 방향이 틀리면 꼬라박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이라고 그랬죠? 환경은 뭐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장, 고객.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삼시 분석이라고 그러죠. 컴피티터, 클라이언트, 또 하나 뭐 또라 그리고 경쟁자. 이렇게 삼시 분석 항상 중요합니다. 잘못된 기업 이론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 GM 사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인 이거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 그냥 캐치프레이즈 같이 그렇게 모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호해 보이지만 결국 그게 아까 얘기했죠. 사명과 핵심 역량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되거든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 그래서 다 얘도 기업 일원 있는 것 같고 얘도 기업 일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왜 두 기업이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죠, 이거. 행동으로. 이게 행동으로 결정이 될 정도로 연계가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뭐 월마트, 이케아 제가 이런 얘기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성장하고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그 집요한 실행력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서 보세요. 어마어마한 실행력 있잖아요. 그 집념. 아, 내가 오늘 뭐 100페이지 보기로 했어? 그럼 100페이지 봐요. 밤을 새서라도. 그런 실행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기업 이론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를 이제 과정을 하는 거죠. 환경, 이 시장이 어떻고 우리 고객이 어떻지? 그러면 우리 고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미션을 세우고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어? 영향을 받죠. 이거는 공유라고 하는데 저는 가로치고 전파라고 할게요. 공유 수준은 안 되고 전파를 해야 돼. 후지산에 눈이 밑단까지 가게 하려면 이것까지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과정을 공유, 아니, 전파로 해야 돼요. 전파하고, 이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기업 이론을 한번 정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 폐기. 3년에서 5년 정도 한 거면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거예요. 성장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을 잘하는데 그 성장을 다시 봐야 돼요. 너무 과도한 성장은 아닌가? 우리는 한 경제 성장률 해서 6에서 10%, 막 얘가 20%, 30% 그렇게 좋은 걸까요? 너무 과도한 성장도 이상한 거예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성공, 이걸 예성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기치 않은 성공, 예기치 않은 실패, 이게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도 기업 이론이 잘못된 거예요. 왜?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플랜 짜, 플랜 짠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 기업 이론이 지금 뭐예요? 환경에 핏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 이론이 뭔가 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한 그런 여러 가지 가정과 그런 시장 상황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기업 이론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환경, 시장, 고객에 맞춰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성장하니까 만족하고 축제 퍼뜨리고 샴페인 터뜨릴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보고 다시 폐기하고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예성제 IV 리뷰라고 했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성장 잘하고 있으면 뭐죠? 성장에 취해서 이대로만 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비즈니스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지금 월마트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영원히 안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변화를 한 거예요.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고 고객이 변하는 걸 계속 올라탄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모습이 몇십 년 전의 모습과 계속 잘하는 것 같죠. 저력을 유지하는 것 같죠. 그만큼 변화를 계속 읽고 변화를 해온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 리테일은 어떡하죠? 계속 쭉 해왔죠. 물론 변화를 해왔어요, 이분들도. 예. 뭐, 그, 여러 가지 업태가 변하고, 물리적으로 매장이 변하고, 뭐, 카테고리 킬러가 나오고, 무슨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거 변화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쭉 해오다가, 요번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물류의 변화에서는 이 변화에 아예 발맞추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격차가 벌어진 거죠, 국내 리테일은. 예. 근데 이걸 또 빨리 다시 캐치업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게 다 변화입니다, 변화. 예. 이런 걸 쭉 해왔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 이론은 기업이 설립할 당시에 설정된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예방, 진단을 통해서 기업 이론의 진부와 불일치죠. 방지해야 된다. 이미 이게 불일치됐다고 확정이 나면요. 급속도로 기업이 꼬꾸라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예방과 진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건 지지난 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수익지대. 아까 얘기했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네들이 영원한 고객은 없어요. 얘가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시장과 고객을 의도적으로 3년에서 5년 계속 스캐닝 해봐라 이거야. 예를 들어 뭐 80년대, 90년대 모 백화점이 막 명품으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그때 20대, 30대 이제 직장인들, 그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20대, 30대는 새로운 여길 안 가요. 여길 안 가요.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으로 물론 이 사람들의 원래 파워가 센 건 이해해요. 이 사람도 담고 이 사람들도 담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잘하는 게 누구예요? 월트 디즈니죠. 미키마우스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미키마우스 처음 봤던 사람들 이미 마블 보고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지금도 어린애들이 미키마우스 계속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어린애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영화는 하이틴 잡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트랙, 월트 디즈니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회사인지 말씀드렸죠. 말을 쓰지 않는 그 음성과 그냥 제스처 위주의 모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쓰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만화를 안 보는 나이가 되면 이제 하이틴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 영화가 이제 마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이게 계속 타겟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옛날 고객을 붙잡고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기대에 계속 봐줘야 되고, 성공기업의 딜레마라고 했죠. 나를 성공으로 이끈 그 기술이 진부화되는 순간 이게 하나를 없는다는 거야. 시장 힘을 없는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 와해성 기술이라고 했죠. A라는 기술이 무슨 제품 하나로 쭉 MS 30% 1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 불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신생 업체가 이 고객 불만 하나를 해소하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쪽으로 고객들이 몰려옵니다. 예. 이 A라는 기업이 몇십 년 동안 쭉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점을 얘가 하나를 해결을 해줬어요. 그 과학 기술 하나로. 예. 그러면 고객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죠. 비즈니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계의 과외성 기술이 무엇인지, 나를 성공으로 이루었던 그 기술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재의 시장과 고객에 맞는지, 이 변화에 맞는지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이게. 이 경영 컨셉이랑 연결이 다 됩니다, 이게. 보시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리더가 힘든 거예요. 리더가 힘든 거, 그래서 몇 년마다 바뀌죠? 3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근데 3년마다 바뀌는 것도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예.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립해야 되냐? 고객과 시장.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시장과 고객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기업의 비전, 사명이 비전이죠. 미션. 우리는 그러니까 월마트 얘기 계속 듣는 게 EDLP잖아요. EDL. Everyday Low Price. 이게 미션이에요, 얘는. 이게. 예. 그래서 약간 좀 불친절하고 약간 매장이 좀 코스트코보다도 좀 풀고 좀 불친절하고 월마트 진짜 이상한 애들 막 모여 있고 그 인스타나 뭐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월마트에 사람들 해가지고 진짜 저런데 근데 워낙 물건이 싸니까 그거 싫으면 이제 회원제 가서 이제 코스트코 가는 거죠. 좀 더. 예. 회원제 이 회비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들이에요. 이게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회원제 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와서 더 양질의 상품을 사겠다 이거예요. 월마트랑 좀 차별화돼 있는 거죠. 이 코스트코는 이걸 이제 사명으로 한 거고 월마트는 이걸 사명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은 뭐냐? 예. 어마어마한 물류센터와 그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많거든요. 월마트는. 그래서 얘기했죠. 아마존 온라인 주문할 바에 그냥 차 끌고 나가가지고 월마트 가는 게 빨라요. 미국 애들은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우리는 쿠팡이 빠르잖아요. 미국은 그래요. 온라인 배송보다 얘네는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월마트 실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량이 있는지. 그러면 강점과 약점을 잘 봐야겠죠. 네, 그래서
기업 이론의 가설은 좀 명확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랑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부화된다는 거랑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는 일일비 말고 꾸준하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환경을 다시 봤을 때 고칠 땐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추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건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전파할 거냐? 전 전파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직구죠. 이게 중요해요. 수익 구조, BM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돈을 벌어.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차별화.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구역은 누구나 다 곧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으로 변합니다. 피바다가 되죠. 아니, 돈을 버는 곳이 있다가 하면 누구나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봉급이요. 예. 아니, 맥주 한 잔에 갓 튀겨 나온 감자튀김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맛있잖아요. 그 돈 좀 된다고 하니까 뭐야. 온갖 그 유사 업체들이 막 들어왔죠? 예. 이게 피로 물들 레드오션이 됐죠. 그럼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생맥주에다가 감자튀김. 무슨 경쟁력이 그렇게 있겠어요, 이게.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너무 따라가기 쉬운 거죠. 뭔가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차별화를 하려면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감자 품종이 달라. 냉동 감자 아니야. 뭔가 달라. 뭐 약간 그런다든지. 무슨 되게 유명한 유럽 덴마크산 뭐 감자를 쓴다든지. 뭔가 수분감이 많고 튀겼을 때 뭔가 아니면 튀길 때 뭔가 기름을 다른 게 쓴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기업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업 이론에서 결과값은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이걸 얻기 위한 거. 이거. 이걸 누가? 이걸 누가? 전파라고 했죠. 직원들. 직원들을 행동하게 하는 원칙을 만드는 거. 누가 만들죠? 이걸 누가 만들어요? 리더가 만드는 거. 리더. 리더의 중요한 롤입니다. 자, 회사의 성장과 그거는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직원들이죠. 직원들. 직원들에게 이걸 알려야 된다.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를 해야 돼. 우리는 여기다 집중할 거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가 얼기설기 잘 짜여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리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변화에 맞춰서 리더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이론이고, 이게 뭐예요? 기업 문화. 이게 오래되면 뭐가 되는 거죠? 정착이 되면 뭐가 돼? 문화가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허들이 되는 거. 이게 허, 중간이 됐죠. 기업 문화, 전략이 나오고, 조직 구성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든다? 리더가 만든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어떤 리더? 변화를 주도하고 캐치업할 수 있는 리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다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이론이 성공을 거둔 후에는 원칙이 아니에요. 문화. 문화는 뭐죠? 행동입니다. 오랜 시간 정착된 걸 문화라고 합니다. 기업의 메모리에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외형 활동이 끊임없이 피드백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진부화돼서 들러붙으면 이게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예방과 진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들러붙으면 좋겠죠. 그 옛날에는 그게 과거의 성공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걸 또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예방. 기업 이론의 진부화는 어떻게 돼? 진부하는 게 뭐죠? 일관성 있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진부화는 이 자체의 어감이 나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와 맞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진부화가. 애가 옷이 컸단 말이에요. 이미 살이 쪘어요. 옷을 크게 입어야겠죠. 어, 엑스라지, 엑세스라지 하는데 여전히 스몰 사이즈 입으면 뭐옷 터질라 그러죠. 민망하고 막 안 맞고 괴롭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진부화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3년 주기야. 의도적으로 폐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죠? 수익지대에서 나왔죠. 수익지대 뭐라고 그랬죠? 의도적으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시장, 고객을 다시 정의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랑 일맥상통하잖아요. 예?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게 페이드 아웃, 이렇게 드랍했던 거를 지금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해본다는 거죠. 이 고객, 현재까지 고객, 나의 고객은 누구?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던 애들, 변화의 징후를 발견한다는. 근데 이걸 많이 놓치죠. 이게 잘못하면 또 큰일 나기도 하고. 월마트는 미국 소비재 시장의 14%, 이거 옛날 책이라서 그래요. 지금 더 많아졌는데, 86%는 비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월마트, 천하의 월마트도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을 안 하고 있었죠, 월마트가? 아마존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월마트 이제 업체를 M&A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월마트는 컨텐츠 쪽은 안 되고 있죠. 예, 아마존은 프라임하고 AWS 하는데 그쪽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나쁜 선택 같진 않아요. 웬 얘는 모태가 리테일이고 소매업이니까.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익지대 3년마다 수익지대랑 또 연결되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진단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빠른 성장도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환경,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사명을 정하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과도한 성장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과도하게 성장했는지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도한 성장도 그게 성장에 취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애초에 기업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계획을 짜고 뭐 하는 것도 어느 그 우리의 어떤 예상 범위 내에 있어야지 너무 과하게 성장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역점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성공과 실패. 이거 기업 이론에 벗어나 있다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RV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기업 이론으로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아,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예, 이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업 성공 이론을 했죠. 총 3개의 책으로. 초월한 기업, 굿투그레이트, 그리고 성과내는 7가지 기업, 8가지 기업 했는데 그 이전에 변화 리더의 조건, 스타 드러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 책 쓴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건 뭐 짐 콜린스, 얘는 피터 드러커잖아요. 근데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가 연결이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같은 학회 무슨 동아리 사람도 아닌데 진짜 볼 때마다 연결돼요. 그리고 이 수익지대랑 성공하는 기업의 딜레마도 이거 주가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론, 기업에 관련된 기업 경영 서적 계속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게 구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꿰져요, 이게. 꿰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 제대로 된 거 10권 이상 쭉 읽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성장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책에 나오는 거랑 실제로 경영자 회사에서의 경영자의 실무 능력과는 차이는 분명히 있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이렇게 기업을 얼마나 미국에서 이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수많은 기업들을 보고 컨설팅하면서 얻은 그 지식이잖아요. 기업의 어떤 운영의 생리, 기업의 성장 이걸 알고서 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관련된 제가 이제까지 소개시켜드린 책들 다시 한번 좀 쭉 보시면 희한하게 얘가 다 연결이 돼요. 저도 지금 보면서도 아차 했던 게 지난주에보다 이걸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지난주 걸 이제 기업 성공 이론을 시켜드리는 게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는 이제 기업 성공 이론 해서 변화 리더의 조건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피터 드러커 이 아저씨는 물론 제가 이분을 좀 유독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보기도 했죠.
근데 확실히 좀 안 통하는 게 있으세요, 이분은. 깊이가 있다 그럴까?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물론 이분을 너무 좀 한 분만 너무 추앙하는 것 같긴 한데 추앙. 확실히 그네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경영 노트랑 변화 리더의 조건. 자기경영 노트는 뭐죠? 지식 근로자. 변화 리더는 뭐죠? 내가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싶겠다 하는 분들은 보시면 딱 좋습니다. 이 두 개는 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좀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했네요. 제가 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아니 이걸 이번 주가 넘어가면 소개를 못 시켜드릴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좀 찜찜했어요. 이게 먼저인데 순서가.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잘 정리는 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